사유가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이죠. 그치. 몇 쪽에 몇 번이지? 221조 222쪽, 221조 221쪽. 그러니까 A 범위를 나눠서 답을 구하는 문제. 필수예제 21번. 네. 어. 이거 지난번 넘어갔는데 문제 되게 잘 못했어가지고. 아, 이거 해보자. 그냥 이거 해보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거 해보겠습니다. (221쪽) 필수예제 21번이고요.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3에서 마이너스 1 되고, 두 번째는 이거 2하고 A가 나오잖아요. 맞죠? 2하고 A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수직선 긋고 마이너스 1은 여기에, 그 다음에 2는 여기에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온 거겠지 이게? 네. 딴 데서 왔을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3은 이쪽에 있는 수네. 이쪽에.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이야. 그치? 그러고 두 번째 부등식 해가 어떻게 나와야 겹치는 게 이렇게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지. A가 이보다 작아요. 그래, 이보다 작아야 돼. 이보다 작은데 내 생각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아. 맞죠? 그런데 A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현재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이상의 2 이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 해하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의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들어가는 게 딱 맞지? 딱 맞지?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굿, 오케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역시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지. 맞지? 별 문제 없지? 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러므로 물론 A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경우도 나눠서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우리가 아까 마음속으로 하면서 커트를 이미 해버렸어. 그러니까 따로 논하지 않고 A는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별로. A가 마이너스 1이밀 때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부등식 해하고 두 번째 부등식 해하고 공통 부분을 찾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다. 얘기예요. 그러면 해소가 되었을까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시작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하자. 그래. 몇 쪽? 쌤 224쪽에 486. 예. 스텝 2도 했어요.
뭐였어요? 스텝 5까지. 5까지만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잘했어. 223쪽에 486 한 건 아무나지 않습니다. x 제곱 2ax a 더하기 2는 0. 이건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이고 또 x 제곱 a 마이너스 1x a 제곱은 0. 이것도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인데 저 상황에서 두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진다.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첫 번째 너도 실근 같고 너도 실근 같고 이것도 괜찮지? 두 번째 너는 실근을 갖는데 너는 허근을 갖는 경우 이것도 괜찮지? 이것도 괜찮고 세 번째 너는 허근을 갖는데 너는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괜찮지? 네 번째 너도 허근을 갖고 너도 허근을 갖고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내가 A가 2보다 크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큰 게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집합 혹은 뭐 여사건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아마 공부한 적 있을 텐데. 자, 예를 들면 이 교실에 네 발 달린 건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네 발 달린 거는 여기 못 들어오니까 그 외의 것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큰 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볼게요. 1, 2, 3, 4 중에서 뭐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4가 안 되거든. 둘 다 허근을 갖는 경우가 안 되거든. 그거를 찾았는데 마침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가 나왔다고 진짜. 안 되는 걸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가 나왔다고 진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나는 뭘 계산할 거냐면 첫 번째도 허근을 갖고 두 번째도 허근을 갖고 둘 다 동시에 허근을 갖는 걸 찾을 거야. 그걸 일단 찾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허근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부등식에서도 판별식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은 0보다 작다. 한쪽으로 옮기자.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되죠. 3a하고 a하고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값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래 나오잖아. 그럼 이거 둘이 동시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을 찾아봐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인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 요거는 공통인 걸 만들어낼 수 없어. 3분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수는 있어. 따라서 여기 4번에서 나오는 게 해가 뭐냐면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논리를 정리해보자. 경우를 나누는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모두 다 허근을 갖는 경우를 찾으니까 A값 범위가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가 뭐냐라는 게 답이라는 거지. 이게 말고가, 이거 말고가.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요거 말고라고 하면 반대로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여사건,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네, 그거를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이해가? 네. 여기 네 발 달린 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네 발 달린 거 빼고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큰 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쌤, 어? 근데 갑자기 밑에 갖다 둔 표시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보다 큰 거였는데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3분의 1도 들어가죠. 저 지금 말고 A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거 맞아? 여기 이거? 네. 강조한다고 느끼고 이거는 그냥 점 찍힌 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이거는 뭐 실제 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실제 필기는 아니고. 예, 그러면 486번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229쪽에 스텝 1 빼달라 그래서 빼줬었는데 오늘 자동으로 넣으시기 바라고요. 그것만 넣으면 좀 적은 듯 하니까 거기에 페이지에 스텝 2도 넣을까? 그거는 빼고 그거는 빼고. 자, 그러면 확정 짓겠습니다. 229쪽에 스텝 1의 세 문제 숙제 넣고요. 그러면은 부등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책 끝까지 한번 쭉 가고 나면 그 다음엔 스텝 2하고 뭐 플러스 이런 거 할 거야. 책을 바꾸는 거보다 바로 바꾸는 거보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원 경우의 수로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앞에 스텝 2 안 한 거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떡할래요? 다음으로 스타트로 하는 거죠. 스텝 2 다 했단 거죠 지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경우의 수 갑니다. 발전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뭔가 있었는데 지금 다음 시간에 선보일게.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하고 갈게요. 경우의 수 지난번에 특강했다. 손 들은 적은 있다. 손. 네, 내리시고요. 두 사람은 처음이고 나머지는 한번 한 적 있고, 그지? 그런데 처음 한 듯이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알겠습니다. 사건, 경우의 수. 여러분이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미 그건 아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거 이미 알고 있고. 주사위를 던졌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다 알아듣지? 여기서 사건이라 그러면은 수학에서 사건이라 그러면은 이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행을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변하면 안 돼. 나를 여기서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는 면이 그건 던질 때마다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거든. 사람은. 그렇잖아. 근데 주사위는 정확하게 이게 반듯반듯하게 6면에 이렇게 정육면체 만들어져 있으면은 딱 던졌을 때 특정한 한 면이 나올 확률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 관찰의 결과 그런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래. 주사위 던지는 건 사건이고 동전 던지는 건 사건인데 사람 던지는 건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야. 던질 때마다 나오는 면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아까 뭐 주사위 던지는 거 했었고 동전 던지면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자. 그러면은 짝수 또는 한 번 던졌는데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지? 6가지. 이건 어떻게 맞춘 거지? 짝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에다가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를 더하면은 답이 나오지. 또는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덧셈을 한다. 이렇게 덧셈을 해서 계산을 한다. 덧셈을 해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더하기를 해서 끝낼 수 있었느냐? A라는 사건, 아까 그게 짝수였지? B라는 사건이 아까 홀수였지?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각각의 가지수를 세어서 덧셈을 하면 끝나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겠지.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동전 하나를 던지면 가지수는 2가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인데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 12가지라고 배웠거든. 그러면은 동전 두 가지하고 주사위 6가지하고 이 나오는 가지수를 곱해서 답을 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왜 이러냐 했을 적에 사건 A와 사건 B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한번 구성해 볼게. 동전을 던지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를 B라고 하는데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 이렇게 물으면 12가지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나뭇가지 그림도 공부를 했었어요.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게 앞면이면 보통 H로 표현을 하고 뒷면이 나오는 건 보통 T로 표현을 한 다음에 앞면이 나오고 숫자 1이 나오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순서 쌍으로, 앞면이 나오고 숫자 2가 나오면 순서 쌍으로, 앞면이 나오고 숫자 3이 나오면 순서 쌍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H 붙는 게 6개 만들어지겠지. 또 T는 뒷면인데 뒷면이 나오고 숫자 1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숫자 2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또 6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통틀면 12가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나뭇가지 그림이라 해가지고 뭐 H 한 다음에 이렇게 진짜 나뭇가지처럼 생기게 쭉쭉쭉 그어놓고는 1, 2, 3, 4, 5, 6 이래 써주고 T 하고 1, 2, 3, 4, 5, 6 해서 써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12가지구나 이렇게 계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적 있죠? 기억을 하면 되지. 여기는 동전, 여기는 주사위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2가지 사건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나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동시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문제 하나 예를 들면 1에서 2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어.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합니다.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하는데 이때 소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가지수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경우의 수.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소수이기도 하면서 짝수이기도 한 경우가 있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숫자 2잖아. 한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우선 소수의 가지수를 세요. 어떻게 셉니까? 2, 3, 5, 7, 11, 13, 13까지 했는데 나는 13, 17, 19 해서 8가지가 되죠. 그러면은 소수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8가지. 그 다음에 짝수 가지수를 세면은 하면 10개.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더하고 치우면은 땡 하겠지 맞지? 땡 하겠지. 왜냐하면은 여기에 2가 한 번, 여기에 2가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경우가 몇 가지인지 세 가지고 그게 한 가지가 있구나. 그건 숫자 2다. 그건 한 가지를 뒤에 빼줘야지 진짜 답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 이해할 수 있겠지?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리고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이게 우리말로 서술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가면 이게 곱의 법칙 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고 동시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고 동시에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친구가 물어본 질문 아까 연습 문제 스텝 2에 첫 번째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고 두 번째 방정식도 허근을 가지는 아까 이런 조건을 내가 찾았었지. 근데 문제 속에 보면은 여기 가지고라는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은 앞에 것도 허근을 갖고 뒤에 것도 허근을 가지니까 동시에라는 느낌이 온다 이거야. 그렇잖아. 그걸 문장 속에 동시에 그리고 이런 말이 없어도 해석상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요. 그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지수를 찾는 훈련을 하는 연습이거든. 대표적인 게 약수, 개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조금 수준이 높으니까 약수의 합,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인데 그냥 약수의 개수는 쉬우니까 업그레이드 버전, 짝수, 약수, 개수. 뭐 3의 배수, 3의 배수, 약수, 개수. 뭐 5의 배수, 약수, 개수.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 뭐 그런 것도 대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색칠하는 문제.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뭐 다양한 몇 가지 상황에서 경우에서 찾는 문제도 있는데요. 우선 이거 두 개 해볼게. 나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 이 기계는. 제법 잘 쓰지? 앞에 1시간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거 배우느라고 힘드시지만 나도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잘 쓸 줄 알아야죠. 간다. 또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우선은 6이라는 숫자가 있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요 곱하기 기호인데요. 저렇게 좀 쓸게요. 이 펜 쓰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은 약수가 몇 개냐 물으면은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지수를 하나 키워가지고 2로 만들고 지수를 하나 키워가지고 2로 만들어서 곱하기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소인수 분해를 하면 2가 2개, 3이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수에다가 1을 키워서 3을 만들고 여기 지수에다가 1을 키워서 2를 만든 다음 곱하면 이게 약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나왔었냐 그 얘기를 해보면 먼저 여기 12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2의 제곱이 4잖아. 네. 그것의 약수를 여기다가 다 쓰는 거야. 그걸 다 쓰면은 1, 2, 4 이렇게 썼겠지.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의 1제곱 이것의 약수, 3의 약수를 여기다가 또 다 썼었어요. 그런 다음 2의 약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2의 제곱의 약수가 세 가지가 있고 3의 약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판을 만들면은 3 곱하기 2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수의 제곱의 약수는 3개가 있거든. 이 소수의 1제곱의 약수는 2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3칸이 되고 여기가 2칸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어떤 숫자에 저기 이게 소수인데 A가 소수인데 거듭제곱이 P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B가 소수인데 A가 아닌 다른 어떤 소수인데 거듭제곱이 Q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것의 약수는 P개가 아니라 P 플러스 1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쭉 쓰이는 숫자의 수가 P 플러스 1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B의 Q제곱의 약수 개수가 Q개가 아니고 Q 플러스 1개니까 그 개수를 여기다가 늘어놓으면 이쪽에 Q 플러스 1개의 숫자가 쓰여있겠지. 그런 다음 판때기 완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그만큼의 약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했죠? 네. 이해했네. 그럼 조금 더 간다. 치우자. 계속 갈게.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요. 60이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30 할 걸 그랬다. 60 하려면 여기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거 약수가 총 몇 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2개의 약수를 여러분 찾아라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똑같은 이 판때기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는 이것의 약수를 여기다가 써.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숫자의 약수를 여기다가 써. 그러면 여기는 3개가 쓰였고 여기는 4개가 쓰였죠? 네. 그러니까 칸막이를 다 완성하면은 12개의 숫자가 나오겠지. 네. 예. 그렇단 말이야. 완성을 했다 치자. 완성을 했다 치자 여기서는 12개의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짝수인 약수가 몇 개냐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표지. 맞아. 그렇게 찾으면 돼요. 짝수가 어디 있냐면은 이 펜 색깔을 바꾸면은 좋겠는데 빨간색 말고 검은색. 2가 곱해져 있는 이쪽 줄에 있는 수들이나 2가 곱해져 있는 이쪽 줄에 있는 수들은 전부 짝수인 약수가 되겠지. 그래서 8개. 세는 법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3의 배수인 약수들이 몇 개인지 물어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나와야 돼요? 6개. 6개 나오겠지. 이쪽 줄에 3개 하고 이쪽 줄에 3개 하고
그럼 계속 총 6개가 나와. 다시 한 번 더. 만약 6의 배수인 약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다면 지금 이 표가 유용할지 안 할지. 뭐 이대로도 풀이는 가능하긴 하겠다. 근데 몇 개가 가능할까? 4개. 맞아. 적어도 2가 하나, 적어도 3이 하나, 소인수분했을 때 그것들이 들어있어야 되지. 네.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는 2도 없고 3도 없잖아. 네. 여기는 지워. 그 다음에 여기는 2도 없고 3도 없잖아. 네. 지워. 그러면은 이쪽 줄하고 이쪽 줄은 3이 들어가 있고 이쪽 줄하고 이쪽 줄은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약수는 2로도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겠지. 네. 그게 2 곱하기 2니까 4개가 나오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약수 개수만 묻는 게 아니라 2의 배수인 약수, 3의 배수인 약수, 6의 배수인 약수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하는 법 얘기했고요. 저거는 저 대답하려면 저 표를 그렸어야 해요. 그건 네 마음인데 이게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실력이겠지. 뭐든지 손 안 쓰고 마음속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실력자가 하는 거잖아. 그 단계에 물론 도달하는 날이 오겠죠.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 전이 문제야. 그 전이 문제인데 난 아직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손을 안 쓰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빨리 손을 써서 터득하는 게 처음에는 할 일입니다. 뭐 지워주고 이제 약수의 합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12가 있었는데요. 요거 약수 계산을 하면 1, 2, 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1하고 3이 있어서 약수가 총 6개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 곱하기 1이고 여기는 1 곱하기 3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2 곱하기 1이고 여기는 2 곱하기 3이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됐나요? 얘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치? 약수를 다 더하라는 게. 그러면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하고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를 괜히 배운 게 아니거든. 이 상황을 놓고 인수분해가 떠오르면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뭔가 공통인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공통인수가 뭐예요? 1, 1. 여기는 공통인수가 3. 3이겠지? 그래서 다시 쓰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을 묶으면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또 뭔가 공통인 게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인다면은 얘를 A처럼 생각한다면 A 더하기 3A니까 1 더하기 3 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네. 그래 놓고 이제 상황을 또 음미를 해야 돼. 음미를 해야 돼. 뭐냐면 여기에 1 더하기 3은 뭐고 여기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은 뭐냐 이렇게 음미를 해야 돼. 그걸 말로 하면 약속이겠습니다. 자 12를 소인수분해 하였을 적에 앞에 있는 이 숫자의 약수들의 합이지.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의 약수들의 합이지. 네. 그 합과 합을 곱한 거예요. 아, 합과 합을 곱한 거예요. 이걸 약간 응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 그 뭐야 2의 뭐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있다. 이거 약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은 이미 여러분이 답할 수 있고, 얘의 배수인 약수 몇 개냐, 3의 배수 약수 몇 개냐, 5의 배수 약수 몇 개냐, 6의 배수 약수 몇 개냐, 그 모든 질문은 다 답할 수 있고, 아울러 약수들을 다 답 얼마냐 이랬을 적에도 이제 대답을 한다면 세 덩어리의 합의 곱꼴로 나온다는 거지. 이거 약수들을 전부 다 더하시고, 약수들을 다 더하시고, 이거 약수들을 여기에다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거 약수들을 다 더해주고, 해서 곱하고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 했고요. 곱해서 뭘 구하는 거지?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냐? 약수들의 합이 얼마냐? 그럼 이게 답이지. 여러분은 실제로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를 대수라는 과목이 있거든. 2학년 과목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 그 대수에 보면은 이걸 빠르게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자, 약수랑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우고. 경우의수 색칠하기. 색칠하기 할 때 뭐 주로 늘 나오는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색칠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다. 그런데 얘들이 이름이 붙어 있지. 그러니까 다 구별이 되는 자리. 그리고 색칠을 할 수 있는, 색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다. 색깔이 몇 개다. 또 이것도 뭔가 조건을 꼭 줘. 자리가 몇 개다, 색깔이 몇 개다. 이거는 몇 개다, 이건 몇 개다.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항상 또 주는 조건이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 이 조건이 꼭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은 같은 거를 칠하면 안 되고, 이 조건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 B, C 세 개로 나눴으면 색깔을 나는 A 색깔, B 색깔, C 색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는 빨강, 하나는 파랑, 하나는 노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색깔도 알파벳으로 하는 게 좋아. 자, 그래놓고는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A 자리, B 자리, C 자리를 어떤 색으로 색칠할 것인가. 맨 처음에 A 색으로 칠했다 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A가 칠해지면 이 옆에는 A를 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갖고 똑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 자리에 가지를 쳐보면 될 수 있는 건 B 아니면 C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우개. 이 자리에 만약에 내가 B를 칠했다면 C 자리에는 B를 또 칠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요. 대신에 그렇죠. A나 C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 이걸 나뭇가지를 다 완성을 시키면 맨 처음에 출발을 A로 했더니 4가지가 가능해.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출발을 B로 하면 몇 가지, C로 하면 몇 가지? 4가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 곱하기 3으로 끝내는 법이거든. 근데 요건 일일이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안 풀고도 다르게 풀기도 하는데 기본 원리는 이렇게 푼다는 거야. 기본 원리는 이렇게 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약간 숙달이 됐다 치고 설명 방식을 약간 다시 해보면 처음에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 왜 여기부터 칠했을까 이거는? 다른 게 맞습니다.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의 위치에다가 먼저 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세 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를 뭔가를 썼다면 여기나 여기는 각각 한 가지씩 줄어든 것만 가능하지 않겠니? 예. 예를 들어서 여기 A를 칠했다면 여기는 B나 C, 여기는 B나 C 가능하지 않겠니? 예. 그래서 중간에 세 가지가 가능할 때 그와 동시에 그와 연달아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가능하므로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만약에 가능한 문제라면 그건 쉬운 문제다. 경우미수 단원에서 이렇게 식이 구성되는 문제라면 그건 엄청 쉬운 문제. 실제로 후반부로 가면 어떻습니까? 저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오는 문제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신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다. 그 학생한테 이런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게 함정이 있고 거쳐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걸 이제 점점 경험을 하면서 아, 뭐 곱하기 뭐는 하면 안 되는구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경우의수 나누를 잘하는 사람은 경우를 잘 나누는 사람이야. 똑같은 것은 똑같게 취급을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경우의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겠니? 예. 근데 또 뭐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2만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기계적인 반응이라는 거지. 생각 없이. 그러면 꼭 틀리는 문제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장담하지. 지금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쉬었다 할게요.